네,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그 인터넷이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이다라는 얘기 했고요. 이렇게 ISP 사업자들을 티어 1, 티어 2, 티어 3 사업자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티어 1은 그 접속 피를 어디에도 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티어 1이라고 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IXP라는 거에서도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죠. 익스체인지 포인트. 접속점이죠. IXP라는 것도 이렇게 중간에 있더라. 그래서 이 IXP는 일종의 교차로죠. 교차로. 교차로라서 그런 것, 그 접속 포인트에 접속을 하게 된다. 얘는 보통 데이터 센터에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XSISP가 이 그림으로 본다면 레이어 T3겠죠? 여기 T2이겠고 T1이겠고 티어 1, 티어 2, 티어 3 거기에 구글 같이 글로벌 사업자 어, 대표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CDN 사업을 컨텐츠를 이제 딜리버리하는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인 거죠. 이 CDN은 글로벌 웹 캐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우리나라에도 어, 구글하고 넷플릭스 웹 캐시, 웹 서버들이 들어와 있죠. 근데 얘네들은 어, 그 국내에는 캐시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는 캐시만 있으니까 사업자가 아니야. 우리는 돈 안 낼 거야. 접속료는 이 ISP하고 KT하고 여기 KT가 여기 있죠? KT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있었다. 케이블 사업자하고 여기가 낼 거야. 여기가 접속료가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낼 거야. 티어 1 통해서 오겠죠?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요 트래픽이 엄청 많이 사용되겠죠? 유튜브 같은 거 보려고 하면. 그럼 이거는 접속료는 너네가 내야지. 티어 1한테 KT가 내고 케이블 사업자가 내야지. 이걸 왜 우리가 내?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법제화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구글이 너네들은 돈 안 내냐? 그러니까 어 너네가 영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구글 서버를 놔줄게. 구글 서버. 이 구글 서버야. 구글 데이터 센터 여기. 구글 서버를 여기다 두고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요 트래픽은 우리가 낼게. 우리가 관리할게.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마치 이제 티어들을 아우르는 전체 사업자인 거죠. 이런 구글 같은 전 세계 사업자인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 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1장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주요 내용인 HTTP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1장에 나머지 부분이 뭐가 있냐 보니까 퍼포먼스, 로스, 딜레이, 트루풋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패킷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은 이런 거라고 했거든요. 그 라우터와 여기는 호스트죠. 호스트와 라우터와 라우터, 라우터, 호스트 이렇게 있으니까 인터넷은 호스트하고 라우터 간의 P2P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딜레이가 생기는데 이 딜레이는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여기 라인에서 이 광 케이블에서 걸리는 시간과 여기에서 큐잉 여기 큐죠 큐 큐잉 딜레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 어느 게 더 심각한 얘기냐라고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이 그림을 보니까 어, 그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다. 그 큐잉 딜레이하고 어, 그 이제 트랜스미션 딜레이.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하고 가는 이렇게 Q가 그려져 있으면 여기 트랜스미션 하는 여기가 T야 트랜스미션 하는 거고 앞에는 Q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트랜스미션 딜레이하고 Q 딜레이예요. 그리고 여기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전송 구간, 그게 요거죠. 전송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처리하는 게 있겠죠? 이 프로세싱.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를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게 디노달이다 이거죠. 요 지나면 여기서 또 한 덩어리 나오겠죠? 요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쭉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딜레이가 요거다. 나머지는 다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는데 요 큐잉 딜레이는 패킷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죠. 음, 자,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라서 이 큐잉 딜레이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 나머지는 이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는 이 프로세싱 딜레이는 CPU 빠르면 좋은 거잖아요. 프로포게이션은 광 케이블이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해져 있다. 트랜스미션은 이거를 그 시그널을 변조해서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정해져 있죠. 이 큐잉 딜레이만이 문제다. 문제다라는 얘기했었고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캐러반 애널리지라고 했는데 이게 고속도로 생각해 보면 차가 몰리는 게 문제지 뭐 다른 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큐잉 딜레이는 하여튼간 차가 많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막아야 된다. 이거 왜 어떻게 막냐? 가뜩이나 센트럴 컨트롤 센터도 없는데 컨트롤 센터 없다 그랬잖아요. 인터넷은 서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코디네이션, 코아퍼러티브 코디네이션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긴 막아야지. 이거 어떻게 막냐? 서로 협조하면서 막아야죠. 협조하면서.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 인터넷 딜레이 체크하는 거 이 트레이스 라우트가 있죠. 이 트레이스 라우트로 이렇게 어, 찍으면 그 각 라우터별로 여기 라우터들이 쫙 있죠. 이 라우터별로 딜레이가 그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트레이스 라우트 프로그램 이 앱이 있는 거죠. 요거는 결국은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겠죠. 프로토콜이 요 프로토콜 요거를 어떻게 체크하지? 요거를 체크하는 프로토콜이 우리 이제 그 ICM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만 얘기하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추가하면 인터넷은 인터넷 트래픽은 인터넷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두 가지야. 하나는 컨트롤, 하나는 데이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동통신도 그렇고 다 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될 게 아니라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얘는 아예 메시지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널을 두 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채널을 두 개 쓰는 거야. 하나는 데이터 채널, 하나는 컨트롤 채널. 얘는 채널이 두 개예요. 채널이 두 개라서 컨트롤 채널로는 컨트롤만 하고 데이터 채널로는 데이터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인터넷은 그 채널이 하나예요. 싱글 채널이에요.
인터넷은 선이 두 개가 아니잖아. 선이 하나잖아요. 선이 하나니까 싱글 채널이야. 얘는 더블 채널이고 얘는 싱글 채널. 채널이 하나니까 이게 패킷이 구분이 돼야 돼.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컨트롤. 그래서 대부분은 데이터 트래픽이죠. 데이터 트래픽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요. TCP 트래픽이냐, UDP 트래픽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서 데이터가 가죠. 컨트롤 패킷은 TCP, UDP 중에 어느 거겠어요? 컨트롤 패킷은 TCP예요, UDP예요? 뭐지? 뭘까? TCP예요, UDP예요? 컨트롤 패킷은. 대표적으로 ICMP가 있어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이름이 딱 컨트롤이야.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인데 얘는 TCP일까요, UDP일까요? 이두저도 아니에요. 이해하죠? TCP도 아니고 UDP도 아니야. 얘는 이 자체가 컨트롤 메시지야. 그러니까 TCP, UDP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 패킷은 TCP와 UDP로 나뉘는 거고 얘는 TCP도 아니고 UDP도 아니야. 컨트롤 메시지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컨트롤 메시지가 이름도 컨트롤 메시지야. ICMP야. 그래서 ICMP 되게 독특하죠. 근데 그럼 ICMP밖에 없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인터넷 그룹 관련된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IGMP죠. IGMP. 그룹 메시지 프로토콜. ICMP가 대표적인 거죠. 뭐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지. 근데 거의 대부분은 ICMP다. 이런 얘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컨트롤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 얘기 이 트레이스 라우트도에서 쓰이는 것도 결국 ICMP 메시지 갖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코 리퀘스트 뭐 이런 거예요. 자, 패킷이 로스가 일어나면 우리 자동차도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이제 큐에서 어디서 로스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여기 큐가 있는데 여기 이 처리량은 초당 세대만 초당 세대밖에 못 나가. 근데 들어오는 거가 세대보다 더 많으면 그럼 이거는 무조건 폭파잖아요. 여기에서 드랍되잖아요. 이렇게 패킷이 드랍돼. 큐가 꽉 차가지고 맞죠? 이렇게 되면 이 드랍이죠. 드랍이 바로 패킷 로스죠.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사라지나? 광 케이블에서 이렇게 패킷 로스가 일어나는 거는 안 일어나요. 요새 같으면 거의 뭐 광 케이블 같으면 영화 한 편을 보내도 안 나가.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패킷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 큐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큐에서. 이런 패킷 러스가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다음에 또 얘기하는데 패킷 로스가 일어나면 패킷 러스가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대응 방안. 만약에 이게 네트워크가 똑똑한 네트워크, 똑똑한 똑똑한 네트워크를 스마트 네트워크라고 안 했고요. 옛날엔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이런 용어를 썼어요. 스마트란 용어를 쓴 게 스마트 시티 뭐 이러면서 스마트폰 이러면서 나온 거고 그 전에는 그 2000년도 부근에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가 똑똑하면 이 둘 중에 하나죠. 이쪽은 뭐겠어요?
더미, 더미 네트워크. 이쪽은 바보 네트워크예요. 바보 네트워크. 여기는 바보 네트워크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이쪽에서는 뭐 하겠어요? 패킷 로스가 일어나면 재전송, 재전송 같은 거 하겠죠. 똑똑하니까. 여기는 do nothing.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쪽은 더미 네트워크이고요. 재전송 똑똑하니까 재전송 이런 거. 그럼 재전송을 하려면 이 앞에 뭘 해야 되죠? 먼저 어, 로스 디텍트를 해야 되죠. 로스를 먼저 찾아내야 재전송을 하지. 이런 역할을 네트워크가 하기를 바란 거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얼마나 똑똑하길 바랬겠어요. 근데 인터넷은 뭐라 그랬죠?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인터넷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얘기했죠? 이쪽. 네트워크가 똑똑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왜? 이쪽은 어, 하이 코스트. 여기는 저가. 저쪽은 어, 비싼 네트워크이고 이쪽은 저가 네트워크이고 인터넷을 택한 건 이거죠. 인터넷. 인터넷이 택한 건 이거고 대신 누가 똑똑하자고? 여기 이 네트워크에 붙는 단말기. 요 네트워크에 붙는 단말기가 요게 똑똑하자. 똑똑. 그래서 이쪽이 스마트폰이 된 거고 이쪽은 반대쪽은 이 단말기가 이게 집전화기죠. 집전화기는 저가죠. 요거는 바보죠. 바보. 바보 전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똑똑하면 얘까지 똑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저가가 되는 거고. 인터넷은 이 방법을 택했다고 했었죠. 인터넷은 어, 여기서 do nothing.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잃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냥. 그러면은 누가 검출해야 돼? 패킷이 안 온다는 거를? 요 받는 애가 검출해서 띠띠 이제 이렇게 그죠? 물론 다시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겠죠? 이 받는 애가 너 패킷 안 왔어. 다시 보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받는 애가.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 do nothing, 더미 아이고 저가 여기 뭐였지? do nothing 이런 것 종류의 네트워크를 무슨 네트워크라고 하냐면은 더미 네트워크인데 이런 용어를 써요.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데이터그램이라는 얘기는 1g, 2g이거든요. 데이터 1g, 2g. 데이터가 덩어리 떨어져서 중간에 하나 흘려도 티가 안 나. 중간에 흘려도 티가 안 나. 이 데이터그램이라는 용어가 이게 되게 작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데이터가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야. 잃어버려도 그만인 거야. 그래서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하면은 뭐라 그런다고? 패킷을 잃어버린 면은 신경을 안 쓰는 거다. 어, 그런 게 바로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이다.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래서 패킷 로스에 대해서 TCP 인터넷은 그래서 똑똑한 거는 여기에 똑똑한 게 TCP가 다 하게 한 거죠. TCP가 다 하게 한 거예요. TCP가 그래서 TCP가 들어있는 거는 단말에만 들어있어요. 라우터에는 없어요. 이 라우터에는 TCP가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 라우터들은 그쵸? 라우터에는 TCP가 없어요. TCP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레이어 4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라우터들은 레이어 3라고 라우터라고 얘기하고 레이어 4 기술은 단말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가 똑똑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
재작년부터 지금 한 3년 됐나요? 바뀌었죠. 재작년부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퀵이라는 걸로 바뀌었어. 퀵 오버 UDP야. UDP는 원래 do nothing이거든요. UDP는 바보 같은 거야. 그런데 퀵이라는 게 나왔죠. 퀵 알죠, 여러분들? 퀵. 이제 오늘 아니, 배울 거야. 오늘 조금 얘기 자꾸 할 거고. 오늘의 주제가 바로 퀵이에요. 결국은 아니지 주제도 아니야. 이거는 퀵은 TCP랑 같이 배울 거예요. TCP. 왜냐하면 TCP랑 퀵이 이게 친구 같은 거거든. 그래서 TCP는 다만 뭐죠? TCP는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스마트한 네트워크의 대명사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TCP의 단점. 단점이 뭐냐면 1969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55년 됐어요, 지금까지. 56년. 56년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제 나이랑 거의 뭐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식이야. 이제 오래돼가지고 못 바꿔. 너무 오래돼가지고 TCP는 이제 그 당시에 나온 차들은 이게 요새도 굴러다니면 이상한 거라니까. 요새도 굴러다니면 그죠? 이상한 거야. 이제 그런 건데 골동품 같은 그런 건데 TCP는 56년 됐는데 지금도 열심히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3년밖에 안 된 차, 이거 완전 신차예요, 신차. 퀵이에요. 퀵은 UDP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게 TCP 역할을 해요. 얘는 신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온통 엔진도 고효율에다가 엄청 잘 나가고 잘 쓰고 뭐 멋진 카야. 얘는 아주 옛날 차고, 이거 아주 옛날 차야. 얘는 새 차고. 그래서 어, 퀵하고 전부 다 어, 어, 근데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퀵은 얘는 L5고 이게 L4죠. UDP가 L4고 퀵은 L5예요. 구글 크롬 안에 들어가 있어. 구글 크롬.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데에 들어 있는 거야. 퀵은. 그래서 어, 퀵 얘기 할 거예요. 웹브라우저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어쨌든 웹브라우저도 다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그쵸? 이 네트워크는 바보 같은 거야. 대신 저가야. 저가라서 그냥 누구나 써도 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뚜루풋 얘기. 어, 뚜루풋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100 메가 bps 이런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뚜루풋이죠. 초당 100 메가 비트 퍼 세컨드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100 메가 비트 퍼 세컨드. 음, 그 그래서 뚜루풋은 엔드 투 엔드로 재야 되거든요. 요 구간이 빠르면 뭐해? 요 구간이 느린데 그런 거죠. 이게 엔드 투 엔드로 재야 돼. 엔드 투 엔드로. 중간에 한 군데라도 느리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려지는 걸 우리가 바틀렉 링크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요 그림을 딱 보면 바틀렉이 어딘지 보이죠. 이 집중되는 데가 바틀렉인 거죠. 바틀렉인 거야. 자, 넘어갈게요. 막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얘기 없어서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또 나와요. 또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웹 프락시에서 나와요. 프락시. 이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은 프락시. 프락시가 프락시 서버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래서 리버스 프락시, 뭐 포워드 프락시 이런 얘기가 어디다 둘 거냐?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 얘기를 쓰는 데가 어디라고? 프락시. 프락시 1번. 2번 어디? P2P. P2P도 여기 이런 상황에 이 병목 현상을 피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왜 꼭 저길 지나가야 돼? 이렇게 대화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꼭 한 군데를 서버 누군가를 집중하지 말고 주위의 친구들끼리 대화하자. P2P죠. 두 가지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태, 때가 되면 얘기할게요. 자, 이제 어, 시큐리티 얘기는 이게 온통 시큐리티 얘기를 매번 할 거예요. 매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트워크 시큐리티라는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과목도 있지만 이게 워낙 이 컴퓨터 네트워크 타이밍부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할 거야. 어? 계속 할 거야.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HTTP와 vs HTTPS 점유율이 얼마겠어요? 하나는 보안 채널이고 하나는 일반 채널이잖아요. 똑같은 HTTP인데 패킷 점유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트래픽이 5대5? 어느 쪽이 많아 일단? 이쪽이 많겠죠? 얼마나 많을까? 80%? 90%? 90%면 끝난 세상이잖아요. 그죠? 95%? 95%? 90에서 95%? 거의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기껏해야 5%? 예, 조금 과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좀 얘기할 거야. 이 슬라이드가 있어. 어, 그거 추가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HTTPS, 그러니까 보안하고 얘기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합쳐서 얘기할 거예요. 합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 시간 네트워크 시간이니까 네트워크 얘기 더 많이 할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보안 시간에는 네트워크 보안 얘기 좀 더 할 거고. 자, 그래서 패킷을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지? 오케이. 패킷을 우리가 이제 인터셉트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패킷 스니핑이라고 얘기하죠. 스니핑. 우리 어, 뭐야? 우리 지도 교수님이신데. 어, 끊어야죠. 수업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두 가지 용어를 여기 썼어요. 하나는 스푸핑, 하나는 스니핑. 그렇죠? 스니핑은 이렇게 냄새 맡는 거죠. 이렇게 패킷이 이게 패킷이 이게 뭐 뭔지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뭔지 이렇게 냄새 맡아보는 거야. 그래서 패킷 스니핑은 와이어샥이죠. 소위 말해서 얘는 와이어샥이야 그냥 와이어샥으로 이제 숙제도 나갈 거고 뭐 그런데 와이어샥인 거고 스푸핑은 뭐죠? 스푸핑은 스푸핑은 이거 인척하는 거죠. 이거 인척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주소를 주소를 가짜로 집어 넣은 거야. 가짜로. 이건 가짜로 집어넣은 스푸핑이야. 스푸핑이야. 두 가지 페이크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보안 시나리오를 지금 네트워크 보안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니핑은 냄새 맡는 거, 스푸핑은 페이크 아이디인 거고, denial of service인 거고, 여기 그거 나오나? 안 나오지? 여기에 스니핑을 하는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그 패킷 스니핑을 하는 거 얘기에 추가돼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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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S, 뭐 IPS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텍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가 최근에는 이게 무선의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 윕스라고 하는 거야. 와이어리스가 무선 AP야. 무선 AP.
무선 AP를 프로텍션 하는 거야. IDS, IPS 시장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요. 음, 이게 여기에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삼성이다. 그러면 여기에 안테나가 AP가 있죠, 이렇게? AP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나 못 듣죠? 뭐 밖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 게스트가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 하겠죠? 무선이니까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못 듣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패킷을 암호화해야 되겠지. 뭐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공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 이 AP를 여기다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얘가 이게 예를 들어 스타벅스 AP야. 스타벅스 AP가 잡히면 이걸로 통하고 싶을 거잖아. 그쵸? 무선이니까.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나가면 이거는 회사에서 싫어하는 거겠죠? 이 안에서 스타벅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다고? 그럼 감시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죠? 이거를 프로텍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니핑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막냐? 스니핑을 해서 막아요. 어떻게 막지? 이 스타벅스인데 얘를 어 블락킹을 해. 어? 끊어버려. 블락킹. 블락킹을 해. 블락킹을 어떻게 하냐? 냄새 맡아서 해. 냄새. 요런 패킷이 들어오네. 이거 우리한테 이 허가받은 네트워크가 아닌데 스타벅스 네트워크인데 끊어버려. 여기서 접속을 못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를 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실제 윕스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스타벅스가 의문의 일패야. 예를 들면 한 예를 든 거야. 이 주변에서 이 주변에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인터넷이. 왜 안 되지? 이 회사에서 막고 있는 거야. 이 접속이 안 돼, 접속이. 이거 접속이 안 돼. 스타벅스는 금방 알아내죠. 이게 무슨 문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 옆에 아니,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정류장이 있어. 정류장이 있으면 이 정류장에 와이파이 있는 거 알죠? 그게 접속이 안 돼. 왜? 이거 똑같은 방법. 그러면은 거기에서 버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 인포가 안 떠. 이거 어떻게 알아냈죠? 환장하는 거야. AP를 계속 가른 거야. 얼마 전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니야. AP가 고장났나? 안 되는 거야. 안 돼. 버스가 거기만 오면은 버스 정류장 인포가 안 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 이거? 이 회사에 찾아가야 돼, 회사.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AP를 갈아도 안 됩니다. 막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스니핑. 그래서, 자, 별 얘기 다 했는데, 디도스, Denial of Service인데, 이제 디스트리뷰리드까지 들어가면 디도스가 되는 거죠. 이거 뭔지 알 거예요. 워낙 뭐 공격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이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딱 얘기하면은 디펜스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세 개만 꼽아야지. 여러 개 꼽으면 헷갈리니까. 세 개만 꼽으면 뭐죠? CIA죠. CIA. 역시 세 개만 꼽으면 CIA야.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뭐 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래서 CIA가 C가 뭐야? 이제 confidentiality 요거 그렇죠? 그리고 authentication 그리고 integrity 요 세 가지 그렇죠? 요게 바로 CIA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정보기관 CIA잖아. 자, 넘어갈게요. 이 접속하는 거를 우리가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액세스 컨트롤.
파이어월 뭐 이런 얘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프로토콜을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이제 인트로덕션 이걸로 끝났지. 이제 벌써 1주가 끝났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드디어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넘어왔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이제 숲을 먼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숲, 그쵸? 숲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어, 인터넷이 이런 거래요. 이게 숲이거든요. 인터넷이 이런 건데 요 밖에서 바라볼 거예요. 요 밖에서 바라보는 걸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별의별 앱들이 많겠죠. 별의별 앱들이 이 숲에 그냥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 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뭐 그냥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독사도 있고 뭐 이런데 어? 어, 독거미도 있고 이런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니까 하여튼간 멋진 뭐죠? 그 차를 몰고 들어가야 돼. 그 차를 몰고 들어가는 게 앱이죠. 근데 이 앱 중에서 이게 바로 앱이죠. 이 앱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건데 가장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앱 이게 정말 중요한 앱이 하나 있어. 앱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전체 앱들 중에서 이 수많은 앱들 중에서 얘가 혼자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야? 이거 혼자가 워낙 중요해 이게 70%야. 오휴, 70%예요. 뭐 70%라는 게 뭐죠?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이 70%가 이거야. 그게 바로 뭐죠? 트래픽이 70%가 이거야. 그 나머지는 30%밖에 안 돼. 뭐 30%가 안 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이거 없으면은 블랙아웃인데. 응? 그쵸? 블랙아웃이야. 인터넷이 블랙아웃돼. 그러니까는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이거만큼은 아니죠. 이건 뭐 거의 이게 바로 뭐죠? HTTP예요. 이 HTTP를 배우고 나면 HTTP 외에 또 중요한 거 뭐 있겠어요? 요즘 두 가지 그려놨는데 HTTP와 DNS. 또 뭐 있겠어요? 중요한 거? 이메일. 이메일 중요하죠. 이메일. 이메일 중요하고 또 뭐 P2P 배울 거거든요. 비트토런트 뭐 이런 거. 비트코인은 이 수업이 배울 게 아니죠. 별개의 수업이 있는 거죠. 별개의 수업이 있는 거고 어 그래서 P2P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요새 이제 대쉬라는 그 이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있죠? 스트리밍. 그러면 이 안에 70%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은 뭘까요? 스트리밍이겠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대부분 HTTP다. 스트리밍도 HTTP다. 그래서 이걸 배울 거다. 이걸 배우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좀 배우겠죠? 좀 들어가는 걸 배울 거예요. HTTP의 입장에서 그렇죠? 배우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TCP도 배울 거고 UDP도 배울 거고 뭐 다양한 얘기 하겠죠. 하다 보면 지니까 한 중간고사 훨씬 이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그러기 위해서 일단 오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배울 겁니다. DNS와 SMTP 이메일이죠. Simple Mail Transfer 그리고 HTTP 그리고 스트리밍 대시죠. 대시 요거 배울 거다. 여기에서. 근데 주마간산처럼 배울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 다 배울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주관이 좀 필요한데, 이제
강의 노트가 있지만 이게 교수마다 성격이 달라서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 그 HTTP에 좀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왜? 이게 70%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이죠. HTTP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클라이언트 서버만 있는 건 아니다. 비트코인도 있다. 비트코인은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니죠. P2P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하고 접속하는 파트는 우리가 웹3라고 부르죠. 웹2가 아니고 웹3야. 그래서 웹3 기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잘 나갈까요? 클라이언트 서버와 P2P는? 현재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세상인가요? 그래 보이죠? 여기는 웹2, 여기는 웹3. 웹3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많이 열릴 것 같나요?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뭐 믿거나 말거나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미래 일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웹3 기술 쪽도. 어, 그리고 IPC라는 용어가 여기 나와요. IPC. 소위 말해서 Inter-Process Communication. IPC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OS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OS에서 운영체제에서 쉐어드 메모리, 파이프 이런 거 배웠나요? 쉐어드 메모리, 파이프, 어, 네임드 파이프, 뭐 소켓 여기 막판이 소켓이거든요. 얘네들이 전부 다 IPC예요.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근데 넘어갈게요. 소켓은 그거의 끝판왕인 거고 이거 이제 요 얘기도 배울 거예요. 요거 요 얘기를 어떻게 배울 거냐면 소켓 소켓 어, 소켓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할까요? 한마디만 하면 소켓은 이 이게 숲인데요. 이 숲으로 이 숲, 이 숲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 숲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는 앱이라고 했죠. 앱. 이 숲으로 들어가려면 일단은 여기 OS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OS로 이렇게 여기 쉴딩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OS가. OS로 탁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운영 체제죠. 쉴딩이 돼 있어서 잘 못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들어가기 위한 구멍이 있지. 이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우리가 포트라고 불러요. 포트. 이 포트를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게 그 안에 뭐 살모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겁나가지고 이렇게 잘 싸서 이렇게 방탄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포트 위에 방탄복을 입히는 게 앱이잖아요. 이 앱이 쫙 씌워가지고 깔끔하게 싹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어, 포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소켓이라는 이게 뭐죠? 꼽을 수 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220V 파워 꼽듯이 꼽을 수 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전원이 이렇게 포트가 있는데 요 포트에다가 그냥 꼽으면 잘못하면은 전기 오르잖아요. 지지직하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짠 돼지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꼽을 수 있게. 이걸 우리가 소켓이라고 용어를 불렀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소켓이에요. 그래서 파워 소켓 같이 소켓 꼽는 거야. 요 위에다가 앱을 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OS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소켓이다. 도어다, 도어. 뭐, 도어라는 표현도 틀린 말 아니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어,
프로세스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 주소, 어드레스가 있어야 된다. 주소는 IP 주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되지? 여기 나온 것처럼. 요거에 이 컴퓨터가 요게 컴퓨터라고 보면 이게 IP 주소 있어야 되고 요거에 포트 넘버라 그랬잖아요. 요거 포트. 이 포트 넘버로 해야 일로 들어오지. 그쵸? 일로 갈지 결정할 거는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지만은 일단은 여기 와야 되고 여기 오려면 IP로 와야 되고 IP 주소는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고 요 앱으로 가려면 요 포트 넘버를 알아야죠. 포트 넘버. 그래야 일로 가지. 절로 가면 안 되잖아. 여기로 가야지. 그쵸? 그래서 IP 주소와 포트 넘버다. IP 주소와 포트 넘버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게 바로 그 특정 앱으로 가는 거다.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은 너무 어렵죠?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시 올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TCP냐 UDP냐로 둘 중에 하나죠. TCP도 아니고 UDP도 아니고 나는 별도의 TUDP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없어. 나는 둘 다 안 할래요. 못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이해하죠? 선택 안 하는 방법은 없어. TCP 아니면 UDP야. 선택 안 하고 싶으면 컨트롤 메시지로 태어나면 돼. 컨트롤 메시지는 선택 안 해도 돼. 근데 데이터 패킷이라면 하여튼 둘 중에 하나에는 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거 이제 올 거예요. 그쵸? 넘어갈게요. 어, 그리고 그 TLS가 이제 TCP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거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구판이라서 약간 옛날하고 다르게 좀 이거저거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구판으로 해야지. 그렇죠? 새거 나왔으니까. 구판으로 하는데 하여튼간 좀 뭐 오구잡탕처럼 돼 있다. 이해하고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하는 거 나쁜 게 아니다. 자, 드디어 웹에 대해서 배울 타이밍이 어? 이거 왜 이게 왔지? 어? 여러분들도 이거 왔나요? 이거 아닌데? 이거 버전 2가 있는데 왜 버전 1이 왔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버전 2예요, 1이에요? 버전 2죠? 오이씨, 이게 왜 버전 1이 왔지? 이거 하느라고 늦은 건데 버전 1으로 떴네. 그래서 어, 몇 가지 얘기 된 김에 꺼내 보면 중요한 얘기인데 요 타이밍에 그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죠. 어,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만 얘기를 하면 이 HTTP는 전체 트래픽의 70%다. 70%가 HTTP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HTTP는 어차피 이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HTTP는 얘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만든 저자가 이게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잖아요. HTTP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자기 학위 논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REST 프로토콜이라고. 아니, 그러니까는 그 표준으로는 이렇게 썼고요. IETF에는 이 저자가 이거를 학위 논문으로는 이렇게 썼어. REST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그래, 이게 표준이지, 이게 표준이니까 그냥 이 이름으로 가는데, 그래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 뭐의 약자냐면은 요거 요거예요. 그래서 representational representational state 이거죠. 여기 representational state. 그래서 표현 상태예요. 표현 상태. 표현 상태. 표현 상태. 이거를 이쪽에서는 표준의 세계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이퍼텍스트라고 불렀어요. 하이퍼텍스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글자가 아니고 글자가 멋있게 웹페이지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하이퍼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representational state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representational state와 이거는 뭐 같은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게 워낙 70%가 이걸 쓰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다 HTTP 유사 HTTP 프로토콜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앱이 있고 웹앱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알죠? 이 아이폰 앱도 있고 웹앱도 있어.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 프로토콜은 내부적으로는 비슷한데 또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그러니까 너무 유사한 프로토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RESTful 레스트풀 하다는 얘기는 레스트 다운 레스트 다운 아키텍처 레스트 다운 프로토콜 레스트가 레스트라고 너가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몇 가지를 지켜 이 몇 가지를 지키면 이거는 레스트풀하다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이해했죠? 어, 이 느낌으로 보면 HTTP full, 뭐 HTTP down, 뭐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바꾸니까 좀 말이 되는 거야. RESTful 하니까 어 REST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다고 HTTP는 아니야 또 아닌 이런 놈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코어앱이 있어요. 코어앱. 이것도 RESTful 아키텍처예요. 그런데 얘는 HTTP는 아니야. 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배워야 되겠죠? 여기 요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요게 1번, 2번, 3번, 4번 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건. 그렇죠? 어, RESTful 아키텍처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거 꼽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음, 대부분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한 50문제 정도 나왔고 객관식. 어, 근데 표준 테스트니까 성적은 뭐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나온다. 됐죠? 여기까지 제가 이게 딱 끊어줘야 돼. 여기까지 마칠게요.